예, 그럼 이 시간에는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언택트 소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이제는 대세가 된 소비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직접 기업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준비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수희 오아시스 법무팀장 모시고 현재 상황들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언택트 소비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 업계 현황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시장에서도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한 상황이라 짧게 처음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언택트 소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언택트라고 하시면 결국 접촉을 하지 않는다. 예. 그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소비 패턴을 가리킵니다. 기존에는 사실 기계로 어떤 메뉴를 주문하는 햄버거 가게 같은 데서 예. 그런 키오스크 또는 자판기로 티켓을 구매하는 그런 패턴들에서 줄을 잃었다면 예. 최근에는 배달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전자 이커머스 업계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키오스크 기계나 네. 주차장 나갈 때 기계로 이렇게 하는 걸 정도로 언택트 소비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예 소비 패턴 자체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생긴 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예. 20대나 30대 분들은 소비자 직원들과 직접 만나기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사람과 만나지 않고 소비하는 그런 패턴들을 이용하면서 언택트 소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런 거를 더 선호를 했었는데 네.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참 편리하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선호하는 이유가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전염병 사태를 지나가고 나서 더 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존에는 아무래도 비대면,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네. 또한 편리함, 아무래도 간단하게 기계를 이용해서 그냥 구매하는 패턴에서 중점을 잃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에서 좀 더 이 언택트 소비 자체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그 장 보는 것도 저도 예전에는 직접 마트를 갔다면 요즘에는 다 그냥 새벽 배송을 하고 아무래도 여기가 가장 빠르게 또 반응을 하면서도 수혜를 많이 받아간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 그 새벽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사실 새벽 배송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계세요. 예. 저만 해도 사실 슈퍼마켓에 들르는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상장사인 지오소프트와 또 그 자회사인 오아시스입니다. 이 회사 오아시스 마켓에서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 사실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장보기를 온라인에서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 30대 분들은 물론이고 40, 50대 주부님들도 이런 이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출근길에 현관 앞에 쌓여있는 새벽 배송 박스들 네, 맞습니다. 예, 어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도 저희 집 앞엔 쌓여 있었는데 네. 그만큼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떤 투자 관점에서 아니면 언택트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그냥 맨날 하는 얘기가 인터넷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 게임 업종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산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관련한 내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저희가 회사 얘기 또 업계 얘기 해드릴 말씀이 사실 많은데 예. 결국에는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언택트 소비와 관련해서 이런 시대가 공고화되고 있는 지금에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온라인 소비가 강화되면서 확산되면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예.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네. 이니시스 또 사실 또 재밌는 얘기인데 온라인 새벽 배송 수혜주라고 말하고 다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냐면 택배. 그리고 택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자. 예. 그래서 아세아 제즈라든지 골판지 제조업체가 또 수혜를 받죠. 네, 예. 태림 포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쿠팡이나 이런 데 다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진정하게 숨어있는 새벽 배송 수혜주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언택트 소비 관련한 주식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 그 새벽 배송
배송을 하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네, 모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오소프트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 언택트 소비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지오소프트가 새벽 배송과 관련돼서 어떻게 관련이 돼 있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예. 지오소프트라는 회사 자체는 IT 서비스업, 그리고 그 안에는 광고 서비스업, 그리고 일부 유통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오아시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께서는 그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요? 예. 네.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신데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이 브랜드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장된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오소프트를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새벽 배송과 직접적인 관련한 주식을 찾아보면 다 관련주들 또 간접적인 그런 새벽 배송과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업들이. 근데 새벽 배송 회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 새벽 마켓컬리나 예. 헬로네이처나 이런 회사들은 아직은 다 비상장 주식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오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지오소프트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오아시스, 결국에는 새벽 배송을 직접 서비스하는 회사는 지오소프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대부분이 이전에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이 네. 지금 온라인으로 진출한 사례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오소프트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하단으로 이미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오소프트와 오아시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오소프트와 오아시스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오아시스의 대주주가 지오소프트고 예. 지분율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오소프트에 관심을 가주시는 투자자분들은 거의 이제 오아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예. 또 최근에 제가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전화를 주시는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오소프트 투자자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아시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오아시스에 가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은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지오소프트 공시를 할 때 연결 기준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오아시스의 매출 기준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해하시고 그걸 알고 더 또 지오소프트에 투자하시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통 전체의 망을 보는 게 아니라 새벽 네. 배송 서비스에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하는군요. 네, 사실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기관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예. 개인 투자자분들도 전화를 주시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시를 보시고 지오소프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오아시스를 알기는 쉽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회계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아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앱을 깔고 이용해봐라.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오아시스 앱을 안 까시고 지오소프트를 투자하셨다라는 네,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네, 실제로 많이 말씀드린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두 회사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시고 둘 중에 하나만 아는 경우가 훨씬 네, 많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알게 되면 결국 투자할 수 있는 통로는 일반 저희 투자자님들은 결국 상장사 투자를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오소프트 투자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벽 배송 서비스 그리고 오아시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지금 그러면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 건지 온라인만 하는 건지 오프라인도 함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사실 온라인 새벽 배송 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는데 오아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예. 오아시스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도 약 40여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오프라인 채널을 상당히 10년 가까이 이미 운영을 해온 유통업에서 그 역사가 깊은 회사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업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업에 진출해서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한 지는 2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오아시스 마켓 자체도 그 직매입 시스템이죠? 네. 좀 제가 아무래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법무팀장이다 보니까 예.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통신판매 중개업이라는 예. 오픈마켓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단지 중개만 하는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 역할하는, 온라인에서 중간 역할만 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네이버가 사실은 대표적인 통신판매 중개업 그렇죠.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런 뭐 11번가 이런 데들이 대부분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직매입이라고 하면 통신판매 통신판매업, 그러니까 중개를 빼고 예. 통신판매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결국 생산자분들한테 저희가 물건을 사와서 그걸 소비자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인 주문을 받아서 배송해드리는, 예. 공급해드리는 그런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예.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앞에서도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다음에 네. 직매입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네. 항상 이 여건에 있는 회사들은 항상 골치를 썩는 게 그 재고 리스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그러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신선식품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배송 서비스는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예. 책이든 옷이든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미 온라인 서비스가 더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그렇죠.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사실 식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식품 질이 잘 관리될 것인지 네. 또 계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걱정이 되시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물류 서비스가 그 신선식품까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직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저희가 각각의 생산자분들도 물론 잘 관리하시지만 저희가 한 곳에 물류센터를 두고 그런 신선식품을 받아서 저희가 재고와 발주와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또 신선식품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제가 물류창고에 상당히 자주 가거든요. 아, 법무팀장도 물류창고를 자주 갑니까? 네, 저희가 한 명이 여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류창고에 자주 가고 예. 또 직접적인 일이 있을 때도 직접 가서 거의 큰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네.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고 발주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철저히 영도로 관리를 하면서 예.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 주셨다시피 그럼 재고가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쟁사들이나 다른 업체들을 보면 온라인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예. 사실 다 사오고 소비자분들이 그걸 사가지 않으시면 재고로 쌓아놓게 되고 그걸 그대로 폐기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수순을 밟게 돼요. 예. 네. 수치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저희는 거의 재고 폐기율이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이유가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40개 정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바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보냅니다. 근데 물론 이 시간이 길지 않아요. 저희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발주하면 하루에 바로 내보내는 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하루 사이에 소화되지 않은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보내서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이 직접 눈을 보시고 사기 때문에 예. 그런 또 그 다른 소비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고 소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은 특히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고 싶어하는 니즈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니즈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 네. 직매입 거래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해서 장점들을 혹시 얘기 안 하신 게 더 있습니까? 직매입 거래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생산자분들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예. 물류비가 최소화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직매입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저희가 생산자분들 대다수의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유통 사업을 하게 된 경우 벤더사라고 해서 중간 업체를 두게 돼요. 예. 그래서 중개인이라고 하죠. 그 중개인들이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십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류비가 늘어나고 그게 결국에는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매입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자와 직거래, 직접 거래해서 중간에 유통 구조를 가장 단순함으로써 물류비를 최소화하고 그거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서 예.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또 생산자분들도 그만큼 그 마진을 가장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가 네.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픈마켓 서비스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오픈마켓 서비스, 아까 통신판매 중개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사실 오픈마켓에 대한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되려면 기술 개발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아이디어적으로 오픈마켓을 해봐야지, 오픈마켓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픈마켓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최근에 이것 또한 코로나19 사태랑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거기에 대한 예산 비중을 크게 가고 그거를 강화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신선식품까지 그거를 확대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바로 참여해서 한 달 만에 그 기술을 개발해서 오픈마켓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오아시스 사이트에 오시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아예 그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예. 들어가시면 다른 데는 직매입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자하고 직접 연결해 드리는 역할 예. 그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부 정책과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같이 하는 또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도 설명 듣다 보니까 하게 네.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런 오픈마켓 서비스를 앞으로도 더 확대할 계획도 있는 겁니까? 네, 이 오픈마켓 결국에는 저희가 직매입만 유지하느냐 아니면 오픈마켓까지 함께 하느냐 예. 다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정책에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픈마켓을 통해서 또 오픈마켓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취하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고 하면 오픈마켓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직매입으로 전환해서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투트랙이 가능한 예.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오픈마켓 분야에 대해서 확대 그리고 서로 상생,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돈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흑자를 내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입니까? 네, 유일하게 흑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유통업계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 기업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돈을 벌어요? 예. 왜 흑자가 나요? 이런 사실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업권은 돈을 쏟아 붓는 업권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흑자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일단 저같이 예.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 일당백. 네. 일당백 인재들이 많다. 네. 예. 일당백. 저희가 사실 소수 인원들이에요. 제가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이 MD, 기술 개발 인력들을 아주 상당히 많이 들이고 또 있는가 하면 저희는 정말 경쟁력 있는 MD들, 아까 오프라인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업력이 깊으신 소수의 MD들 한 10명 남짓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예. 10명 남짓한 MD분들이 같이 포진해 계시고 또 저희가 물류센터 인력이 180명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쓱배송이나 다른 뭐 쿠팡 최근에 물류센터 인력만으로도 몇천 명씩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인력이 저희가 거의 하루에 1만 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효율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말씀을 또한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애사심도 느껴집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 네. 일당백에 인재가 네. 많다라는 네.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흑자 비결이 가능했던지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판관비라고 하죠. 다른 경쟁사분들이 판관비에 많은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예. 특히 전지현 씨도 어마어마하죠. 네, 전지현 씨가 사실 새벽 배송의 상징.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케팅비를 줄이고 그것을 가격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매입 구조를 통해서 소비자 가격을 최소화하고 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 맘카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맘카페 같은 데를 중심으로 입소문 마케팅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자체를 가장 최소화했지만 입소문을 내면서 결국 실력으로 승부했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용들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정말 효율적인 경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꼭 어마어마한 광고를 찍지 않아도 정말 네. 입소문 마케팅이나 SNS를 통해서도 네. 홍보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보증만 된다면 그리고 가격 경쟁력만 있다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오아시스에 좀 큰 투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어떤 일이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아시스가 최근에 이제
지오소프트는 상장사지만 오아시스는 비상장사잖아요. 네. 최근에 비상장 투자에 대한 그 이슈들도 많고 사실은 관심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로 126억을 투자받았어요. 예.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런 언택트 소비, 또 흑자 기업, 그리고 그 내부적인 효율적인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회사 안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네. 봤을 때도 네. 이런 126억에 이런 시대, 이런 시국에 큰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이 의미를 어떻게 이제 사업화할 것인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무차입 경영으로 보셔도 돼요. 거의 차입금이 없고요. 예.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기업이 장점이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순환 비율이 가장 빠른데 결국 자금이 긴급해서 투자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다른 그 투자를 통해서 사업적으로 결국 더 성장하고 또 앞서 나가고 신사업을 통해서 더 앞서 나가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점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부분에서는 어떤 회사의 의지나 방향성이 확고하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서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에서도 잠깐 언지는 드렸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에서만 언택트 소비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언택트 소비와 관련해서 더 넓은 시각에서 아마 어떤 투자에 있어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를 짓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투자를 유행처럼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언택트 소비 관련주라고 하면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시고 유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분들께서 결국에는 그냥 유행을 따르다가 사라지는 기업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실력을 가지고 실체를 갖춘 기업인지 좀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언택트 소비와 관련된 실제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재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커머스 사업이 당연한 적자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돈을 어떤 기업이 어떻게 잘 벌 수 있는지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포인트를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차입 경영에 또 실적이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언택트 소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새벽 배송 서비스들과 관련해서 산업계 얘기들 직접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수희 오아시스 법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